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눈을 못 쳐다보고 사이다를 저를 주는데 막 이렇게 손을 떨더라고요. 그래서 수전증 없어요. 그렇게 세상의 반응을 보는 걸 되게 즐겨야 해요. 이어서 미남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최민수 씨. 그 미스 코리아에 나왔을 때 네네. 옛날에 사실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미스 코리아 맞아요. 때 에스코트. 네, 이렇게 이제 그렇죠. 당대 이제 필고 탑스타가 나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때 이제 나는 뒷 스테이지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무대 뒤로 걸어가는 그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억울해하고 뭐 슬퍼하고 뭐 사람들의 소리들이 많아요. 근데 한 사람만 유독 밝게 많은 스태프들한테 다 인사를 하면서 수고하셨다고. 어머 근데 유독 그 목소리가 저의 귀에, 그러니까 한 20m 되는 거리에서. 안녕히 계세요. 미스 캐나다 이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미스 캐나다 강주은. 아 맞아. 더 어눌하셨구나. 사람들한테 대하는 그 목소리, 소리 계속 듣다가 그 목소리만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소리를 먼저 만났어요. 외모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 소리. 그게 첫 만남이었고, 그리고 저 사람이다. 바로. 다른 거 확인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. 그냥 저 사람이다. 22인데 그때 22. 22. 그치.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23이요.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.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잖아요. 아무것도 몰라야지 이 남편을 결혼했어요. 그럼요. 아, 이거는 사실 쉽지 않죠. 네, 맞아요. 알죠? 알기 쉽지 않아요. 첫 인상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잘난 척하는 남자. 누구지? 알 수 없어서 인사하고 이제 떠났죠. 근데 그 일주일 후에 미스 코리아 PD분이 MBC 관광을 시켜줬어요. 근데 안에 스튜디오 안에 구경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인 하나 부탁하려고 사인 부탁하니까 카페를 가재요. 사인은 안 주고. 혹시 사인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라는 말을 딱 하는데 그 목소리가 그때 그 무대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그 손만 봤어요. 이렇게 자기 그 사인 해달라고 명함을 주더라고. 그래서 그 전화번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싹 소주머니에다 넣고 이 사람이구나. 그래가지고 바로 손잡고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.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막 얘기 평범하게 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, 이렇게. 그러면서 제가 이대로 준지를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. 제가 프로포즈를 하겠습니다. 남자도 아니고 그냥 결혼을 그러면. 결혼을 하재요. 그 프로포즈를 무슨 뜻인지 알면서 저렇게 얘기했을까? 아니면 유명한 분이니까 만나는 여성마다 다 결혼하자 하는 거 아닐까?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 손을 잡고 있는데 눈을 보니까 눈이 평생 이 눈을 쳐다보고 살 거다라는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쾅 무슨 번개같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저도. 3시간 만에 그럼 결혼을. 그래서 그 다음날 공항에 나갔고 촬영 중에.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매주 한 21, 22시간 정도 하루를 비행기 타고 가서 1시간 만나고 또 하루를 비행기 타고 계속 했어요. 결혼하자고. 근데 저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태풍같이 저나 부모님이나 유성이 아빠나 다 그 태풍 속에 그냥 말려 들어가 있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 결혼회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. 정신 차려보니.
왜 결심을 하셨어요? 그럼 어쨌든 간에 결심을 예. 하셨으니까 결혼식장에 가셨을 거고. 결심을 안 했어요. 여태까지 결심한 적이 없었어요, 사실은. 지금까지도. 지금까지도 네, 아무리 제 기억 속에 들어가더라도 네 결혼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. 너무 신기해요. 좋아하시네. 그때도 아니 이런 사람도 다 있나? 그 신기함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 있었고 25년 동안 그 신기함 안에 지금 살아온 거라고. 이런 사람이 있나? 누구세요? 네? 누구세요? 저요? 어. 앞으로 또 몇십 년을 더 쳐다봐야 할 사람입니다. 이제 지영 씨를 만난 건 아마 저희가 모델 1년 차, 2년 차 완전 둘 다 신인 모델 때 서로 만나게 됐죠. 제 생각엔 오빠가 저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. 2010년도에 저희가 둘이서 인어공주를 주제로 한 화보에서 둘이서 처음 만났어요. 이때 잘 모를 때. 네, 전혀 뭐. 예, 전혀 모를 때. 그 이후에 모델 10명을 모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다른 모델들은 피곤해서 그런지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 뻗어서 자고 있는데 지영이는 진짜 이만한 책을 열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요? 학력이야? 대학생이었어요. 21살 때. 저는 몰랐죠, 그게 뭐 학과 수업인지.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르다. 이 여자는 적어도 내가 아는 그 기준을 넘어선 지성인이다 생각을 했고 지성인이다 생각을 했고 되게 호감 아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씨가 되게 안 좋은 촬영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역할이 뭔가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 역할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여행 무리들을 찍어주는 사진 기사의 역할이었거든요. 그때 이제 제가 포즈를 취하면서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이렇게 지영 씨가 있는 쪽을 보는데 날씨가 되게 우중충했는데 그 뷰파인더에서 약간 빗살이 이렇게 팍 펴지는 거예요. 아 진짜로요. 그때 마음속으로 그냥 결정을 했어요. 이 여자가. 이 여자와 이제 연애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집에 가기 전에 항상 지영이가 있는 동네에 가서 뭐 밥을 먹던 커피를 마시던 이렇게 계속 두드렸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진짜 맨날 왔어요. 거의 3개월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. 꼬셔야 되니까. 꼬셔야 되니까. 저희는 7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. 대단하다. 뭐 거의 뭐 첫사랑이네, 아내분한테는. 그죠? 네, 그렇죠. 10년에 만나서 7년 만나서 결혼하고. 아, 작년에. 네. 오, 너네. 확실히. 뭐 식장도 뭐가 좀 달라 보여요. 그러게. 예. 아니 그 층고가 되게 높은 곳이었는데 예. 아무래도 모델이다 보니까 아. 그런 것들이 되게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. 야, 이거 뭐. 영화의 한 장면. 와. 저 영화 같다. 예. 화보는 뭐 동영상 찍은 것 같아. 너 이 추리닝 어디서 났어?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? 원래 있었어?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? 원래 있었어? 응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? 알지? 이게 뭔데? 어떻게 잊어 이거를? 내가 이걸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. 이거 내 집 청소하다가 찾았는데 있더라.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에 축구 응원을 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어요. 아니, 그럼 단체 응원 그 네. 패키지로 간 거예요? 저는 일 때문에 그 개그맨 박나래 씨, 김기욱 씨 이렇게 갔었고. 저분들이 이제 연예인 그리고- 응원다로 가신 거고. 네, 우리 와이프는 그 뭐 공모전 같은 거에서 입상을 해서 이렇게 가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같이 팀으로 네. 다녔구나. 와. 한국이 여름이면 남아공은 살얼음이 질 정도로 추운 겨울.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난리가 났어요. 막 패딩 사 입고 막. 그런데 아내가 핑크색 목도리를 딱 꺼내서 목에 감는 거예요. 그 모습을 보고
뭔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, 제가 아내한테. 네, 너무 추운데 옷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길길래 다리가 이렇게 긴 추리닝이 있어서 막 감았거든요. 근데 그걸 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근데 아마 그때 아내가 지나가는 똥강아지를 목에 두르고 있었더라도 저는 아마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.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영화처럼. 아니 저거 아, 사진 너무 예쁘다. 아, 계속 엄마와 보내고 그러는구나. 저랑도 친하고 오빠랑도 친한 이제 커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간 거고 오빠도 이제 있었고 했는데 소개팅을 흔히 말해서 해주려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첫인상이 와 그냥 반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드디어 내 인생에 드디어 찾았다.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? 라는 생각에 원래 초면이어도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 이런 편인데 굉장히 처음 만났을 때 막 쿵쿵쿵쿵 긴장을 했구나. 완전 떨었어요. 진짜 이거는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진짜 이런 사람 절대 못 만날 거야. 내가 이렇게 마음을 느껴서. 진짜? 응? 진짜? 네, 얘기했잖아. 저는 TV상으로는 그냥 잘 놀고 나이 들어도 왠지 계속 노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철이 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. 생각보다.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앞으로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냥 남자로서는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? 연예인이니까 저랑은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, 저 사람. 이 정도? 남일이다, 남일. 내 연락처를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알게 돼서 또 비행도 하시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연락을 이렇게 좀 해서 보자, 언제 보자 해서 이제 맞춰서 단둘이 만나게 됐죠.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오빠가 눈을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. 저는 그래도 낯가림이 있지만 그래도 2번은 전에 봤으니까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눈을 못 쳐다보고 사이다를 저를 주는데 막 이렇게 손을 떨더라고요. 그래서 수전증 없어요.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떨고 뭔가 눈을 못 마주치고 이러는 거 보고 그때 약간 호감이 더 갔던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이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다음에 4번째 만날 때부터 그때 이제 오빠의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너 이렇게 왔으니까 너 나랑 사귀어야 돼. 사귀는 거야. 너 나랑 사귀어야 돼. 사귀는 거야. 너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왔는데 안 사귀는 거 너 그거 되게 웃긴 거야. 막 저한테 친구들가 오빠 그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따로 얘기해요 이랬는데 자꾸 너 친구들 아니야 너 여기 앞에서 얘기해야 돼. 너 우리 1일인 거야 아니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내가 그때 진짜 미쳤었나 봐.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아닌데. 근데 이 사람한테만큼은 자존심을 생각 안 하고 생각했어요. 맞아. 자존심이 했겠죠. 진짜 없구나. 이렇게 생각보다 나름 전진인데. 친구들 앞에서 막 사귀자 이렇게. 사귀자. 약간 다가와 이런 거랑 비슷하네. 사귀자 좀. 근데 미녀를 쟁취하려면 그 정도는 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딱 이제 사귀자고 원래 하기 전에 그때 이제 먼저 통화로 우리 결혼해서 빨리 애기 낳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사귀기도 전에? 놀랬죠. 제가 그랬죠. 우리는 뭐 할 거고 결혼할 거고 나중에 그래서 애기 낳고 우리 같이 할 거고 빨리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니까 빨리 결혼하자. 빨리 사귀자. 이렇게 얘기를 좀 계속 했었죠.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부터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.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아유 약간 좀 이렇게 홍콩 배우 같이 생겼어요. 사귀면서도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점점 이제 더 보였고 저보다 진짜 저를 더 걱정해주고 안 맞는 부분을 뭐 얘기하고 하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짜 가정을 잘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저도
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자, 배다혜 씨가 11월에 결혼을 하신대요. 어머 따끈따끈한. 얼마 안 남네요. 아 근데 이장훈 씨 하면 사실 뇌생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배다혜 씨가 보기에 첫인상은 수다쟁이 아줌마였다고. 첫 만남에서 12시간 수다를 떨었대요. 진짜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말에 만났거든요. 얼마 안 됐군요. 예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개팅을 저녁 6시에 했어요. 6시에 했는데 잠깐만. 그럼 다음날 아침 8시까지? 그게 저녁 6시에 했는데 식당이 10시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. 4시간을 꽉 채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. 음. 처음에는 만나기 전에 첫인상을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연예인? 이게 좀 까탈스럽고 그러니까 아직 많이 갖췄는데도 아직 결혼 안 하고 그래서 못 가는데 이유가 있다. 그거 뭐 저도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래서 너무 그랬어요. 무서운 거예요. 근데 만났는데 수다를 너무 그러니까 정막이 거의 5초 이상이 없는 정도로 4시간을 꽉 채워 수다를 떨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? 뭐 한강이라도 걸으면서 얘기를 할까요? 근데 그때 추웠는데 그래서 한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간 아이고. 추위에? 그 추운데 2월에 만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아니 근데 다혜 씨도 호감이 있었네요. 네, 그럼요. 네. 그럼. 정신 차려 보니까 4시 집에 들어오니까 4시더라고요. 2시간 남거든요 지금. 12시간 채우려면. 문자를 또 1시간 반 정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통화를 와 12시간 꽉 채웠네. 그날 서로 딱 통한 거예요. 첫날부터 그냥 불꽃이 타올랐네요. 예. 근데 대화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합격이 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해요. 그러니까. 맞아.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 저 이장훈 씨가 말은 많은데 고백은 또 좀 애매했나 봐. 고백을 우리 저 성격이 급한 이제 배다혜 씨가 하셨군요. 맞아요. 네. 열흘 만에 얘기를 했는데 배다혜 씨가 또 엄청. 조금 빠르기도 빨랐네요. 네, 근데 제가 누구한테 사귀자고 얘기한 거 저는 처음인 거예요. 저는 사람도 보면 이게 여자들은 좀 이렇게 빨리 파악하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오빠는 좀 오래오래 두고 막 1년, 2년씩 이렇게 보다가 연애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몇 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, 제가 먼저 몇 번 데이트하고 나서 오빠 우리 그럼 사귀는 거예요? 이랬더니 그럼 그럴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내분과 첫 만남부터 아주 드라마 같다고요. 박경림 씨에 이어서 연애 버라이어티를 통해서 결혼한 연예인 2호 씨라. 2호 씨래요. 진짜로요? 맞아요.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이제 저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비연예인 분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거기서 잘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. 아니 아내분이 미스코리아 선 출신이시고 예, 서울선. 네. 발레리나. 네, 국립발레단. 네. 제가 이상하게 연락처를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딱 제 이상형에 가까우셨거든요. 그래서 연락처 물어보고 통화하고 그 다음 날 만나고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사귀게 되고 방송국이 아주 절해야 되겠네.